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74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기가 자고 있어서 소리는 못 내겠네요. 들리죠? 그래도요. 네. 오늘 6장이에요. 성공은 당신 건 6장. 진실성이 승리한다. 그 진실성이 승리한다는 거.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하든 진실성이 다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엄청 그게 제일. 그러니까 어제도 강의 중에 그러셨죠. 내 의도가 어떠하느냐. 그러니까 뭐든 무슨 일을 할 때든 내 의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실성, 의도. 어떤 뛰어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의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장님, 저 바깥이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세상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온갖 재정적 문제를 안고 있던 환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원칙을 굽히고 절차를 생략하고 여기저기서 조금씩 속이지 않았으면 전 시장에서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원칙을 들여다보고 그 속사정을 알아봅시다. 우선 이 환자는 자기가 곧 파산할 지경이라 원칙을 굽혀야 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상은 그가 내내 진실성의 원칙을 굽히는 사람이라 파산할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업의 곤경에 처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파산할 지경이라 원칙을 굽혀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에서 계속 벗어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파산을 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경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업의 세계를 정글에 비유할 때는 이 경쟁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세계를 어디다 비교를 해요? 정글에다 비교를 했을 때는 정글은 어때요? 엄청 위험하죠.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경쟁을 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겨내야 해요. 그렇지만 이 문제의 진상은 성공하는 데는 비교적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상 속에 경쟁의 실체를 착각하지 않게 해주는 간단한 처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진짜 경쟁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진짜 경쟁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함과 굽힘없는 진실성과 원칙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경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라미드의 정상에는 매우 소수만 있어 그곳에 있는 이들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경쟁으로 본다면 이거는 그냥 완전 엄청나게 저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엄청나게 경쟁 속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경쟁. 그러니까 사업을 경쟁이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뭔가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앞서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면 경쟁을 그냥 무조건 해야 돼. 쟤보다 이겨야 돼요. 비교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태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경쟁 관계에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국민들의 그 의식 수준도 또, 왜냐하면 의식 수치에서 200 이하가 감정적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감정적이었을 때 이게 내가 그 속에서 푹 빠져가지고 이 감정에서 여기서는 200 이하는, 그러니까 동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동물들은 감정이 있잖아요. 분노하고 막 이러는 동물 세계에서의 어떤 감정과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인간들이 더 세세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글 세계에서는 그냥 나가면 내가 죽을까 봐, 내가 어떻게 될까 봐, 그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태어났는데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 그죠? 근데
뭐 장녀로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딱 동생이 태어났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엄마의 양육 방식이 이제 잘 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큰 아이를 존중해주고, 그거를 이제 저도 의식 공부를 들으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큰 아이를 잘 챙겨 놓으면 큰 아이가 둘째를 챙기게끔 하고, 뭔가 그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아이들은 그 엄마에 대한 관심, 사랑, 그게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와서. 그래서 큰 아이가 있다가 둘째가 나오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해요? 큰 아이 보다가 너는 이만큼 컸으니까 둘째랑 큰 애랑 4살 더 우리 나거든요. 3살, 4살. 4살, 3살이니까 4살 더 우리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푹 빠졌어요.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크니까 얘가 신기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얘한테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딸이 낳고 싶다 했는데 딸도 낳고 막 이런 상황에 이제 제가 막 푹 빠져버리니까 이제 그 아이 큰 아이한테도 사랑을 주고 둘째한테도 사랑을 주고 큰 아이한테 또 사랑을 또 이렇게 챙겨주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제껴놓고 푹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큰 아이가 상처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 구도에 엄청난 그런 경쟁 구도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뭐 지금도 이제 겉에서는 안 그렇지만 겉에서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제 엄마가 어떻게 키우느냐. 근데 엄마들도 배우질 않았고 나도 배우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 관계가 구도가 언니, 오빠, 형제지간에서도 사이좋게 진짜 잘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이좋게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는 잘 지내지만 한번 후다닥 붙으면은 이제 막 뭔가 계속 이제 막 그래요. 예. 빼앗기는 것 같고 뭐 하고 뭐 막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빼앗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빼앗길까 봐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경쟁을 암시하는 거. 그래서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도 계속 근데 이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등수가 없나요? 초등학생들하고. 지금은 등수가 없는 거로 제가 그냥 얼뜻 알고 있는데, 그 옛날에는 막 1등, 2등 막 점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서 내가 1등을 하려면 1등짜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등이 하나잖아요. 반에서 1등이 하나고 전교에서 1등이 한 명이고. 이제 뭐 그렇게 1등, 2등 같은 점수로 올백을 둘이 만졌으면 1등이 두 명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제 개념 1등이 한 명이다. 2등, 3등 이렇게 번호 순위 이제 매기게 되다 보니까 경쟁이 집안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경쟁. 또 뭐예요?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경쟁. 계속 그 경쟁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선생님이 옛날에 막, 그러니까 거지들, 거지들, 거지라는 그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거지. 그래서 나는 거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거지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랑을 구걸하는 거예요. 사랑을 구걸하는. 사랑을 구걸하는 거지구나. 사랑을 구걸하는구나.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 요새는 뭘 어린이집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든 초등학교, 이게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계속 경쟁 관계가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세포 속에.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네트워크를 하는데 여기서는 경쟁이 없이 다수가 그냥 최고의 직급도 다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그렇잖아요. 사장님은 한 분이고, 사장이 되고 싶으면 나가서 차려야 되는 거고. 뭔가 이런 구도로 다 되어 있어요. 한 사람밖에 없다. 그죠? 사장님.
회장님은 한 사람밖에 없고 이렇게 이런 구도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최고의 어떤 그 최고로 가는 게 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되어 있을 때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쟁의 실제를 완전히 이제 얘기해 주는 건데 여기서는 뭐냐면 진짜 경쟁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경쟁은. 그러니까 경쟁할 게 없는 거예요. 경쟁은 누구하고 해야 돼요? 경쟁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자신에 대한 마음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냥 타인들과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들과 비교할 게 아니라 그 타인이 나라는 거죠. 그 타인도 나라고 배우잖아요. 타인들과 비교하려고 하는데 그 타인도 나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그걸 그 속에서 나를 봐야 되고 왜 이기려고 하는 건지 그럼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요? 탁월함이나 그런 어떤 나의 사랑이 없다는 거로 인해서 내가 이겨야지 사랑받는 거야. 엄마한테 이겨야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아왔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하냐는 거야. 엄마가 좋아해. 그쵸? 아니면 성적을 공부하는 거로 나는 안 되겠어. 그 뭐야? 엄마가 좋아하는 다른 방법을 또 선택을 하죠. 리모컨이 안 보이네. 자꾸.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진짜 경쟁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아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탁월함과 굽힘없는 진실성은 원칙에 헌신하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 어떠한 경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 자신에 대한 탁월함, 그냥 나하고 내 마음 속에서 그냥 내가 진실성을 가지고 하는 거, 내 안에서 사랑이 있다라는 걸 회복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탁월함이 있는데 이걸 이제 알아가는데 그렇게 이제 신념이라는 걸 지워야 내가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신념이 있으면 그 신념으로 인해 가지고 안 보여요. 그 신념 때문에. 그쵸? 그 신념이라는 것 때문에 신념이 내 믿음 때문에 내 진실성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게 중요하고 외부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내 마음에서 해석된 것이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그거를 해결해야 탁월함과 내가 사랑이 있구나, 원래 있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알면 잘 쓸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찾아가면서 드러내게 하는 그런 과정 중에 계속 있어서 이게 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에 푹 빠져 있고 생각에 푹 빠져 있고 자꾸 생각 안에 빠져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뭔가를 이렇게 생각에 막 빠져 있어요. 어쨌든 피라미드에서는 소수만 있는데 우리는 피라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최고의 정비공이라면 경쟁으로 문제를 겪을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의 탁월함을 드러낸다면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은 사람이 없지 않아요? 쌍둥이도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진짜 각각 그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골고루 있어요. 골고루. 신기하게도 골고루 있어요. 그래서 조합이 되는 거죠. 잘. 근데 그거 골고루 있는 게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못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의식 수치도 뭐 500, 600 올라가는데 뭐 몇 명만 오세요. 몇 명만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쵸? 그냥 내가 내 안에서의 어떤 그 신념, 부딪히는 걸 해결하면서 탁월함과 내 사랑이 원래 있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 그래서 그 신념, 믿음, 내 세상에서 보는 해석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만 계속 해결을 하면 자꾸 공간이 생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이 마음을 생각 안에서 벗어나고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데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되겠더라고요. 계속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면서 계속. 그래서 최고의 정비공은 경쟁의 문제를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과로의 문제일 것입니다. 경쟁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탁월하다면. 근데 내가 너무 일을 했을 때 내 자신의 내 몸은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쓸 수 있는 그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 써야 돼요. 너무 과로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 주의를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고객들이 탁월한 서비스 품질을 경험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탁월한 서비스 품질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보다 못한 것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죠? 탁월한 것을 경험한다면 더 이상 만족해야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말하는 탁월함이 전문 기술을 의미할까요? 특출한 능력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고객들은 정직성과 진실성으로 보답받을 것임을 알면 기대 수준으로 스스로 양보합니다. 보답받을 것을 정직성과 진실성으로 보답받을 것임을 알면 기대 수준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양보한다는 거죠. 우리가 규범대로 일하고 완전히 솔직하면 고객들은 우리의 온갖 실수를 용서합니다. 약간 실망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의도가 정직하다고 느끼는 한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는 할 수는 있어도 내 의도, 나의 의도가 정직하다면 내 의도가 정직하느냐, 진짜 저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있느냐, 그게 내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있느냐,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내 이익으로 그쳤는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위한 계속 팔로우를 해주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옛날에 지금 사업을 한 지 22년을 했는데 정말 대충 한 거예요. 진짜 뭔가 사업을 할 만한 사람 아닌 다음에는 고객들을 그냥 대충 본 거예요. 그 진실성이 없어서 관리도 제대로 못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공부하면서. 아마 이 공부하지 않았으면 아유 뭐 그래 그러고 이거는 뭐 대충 그냥 이런 일이야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똑바로 하지 않아 놓고 그쵸? 일을 그냥 하다 말아버리고 정지돼 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걸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진짜 그 고객들한테도 사람들한테도 만났을 때 그 진실성 끊임없이 계속 내가 진실성 있게 다가서고 계속 했을 때 그 뒤에 느껴지는 그런 파장들은 어마어마한데 이걸 안 해서 그 파장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진실성 있게 내가 그들을 다가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 우리가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따낸 뒤에야 비용을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에 예상대로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없음을 알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찰 가격대로 진행하려면 어떤 자재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고객들은 우리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야 된다면 재질을 낮춰야 되고 이걸 솔직하게 그래야 되잖아요. 금액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진실되게 이해를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고객이 결정권을 갖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이 나중에 우리를 꼬투리 잡거나 우리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좋은 평판을 쌓을 것이고 이 평판이 성공을 이루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어느 정도의 권유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권유보다는 이런 게 이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은 어떻고, 2번은 이럴 때 이 정도, 3번은 이 정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내가 무조건 1번만 정해놓고 1번을 막 밀어붙이면 나중에 탈이 돌아와요. 뒤에. 탈이 돌아오죠.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진실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게 그냥 막 이렇게 무조건 했을 때는 뒤에는 또 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권해주지만 그들에게 좀 맞춰서 권해주는 거. 그리고 뒤탈이 없다는 거. 그쵸? 왜냐하면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만날 것 같으면
그래도 이렇게 권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 번 만나고 안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 방에 팍 해치우고 말고 해치우고 말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평판. 바로 이 단어에 비법이 들어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평판이 좋으면 힘 안 들이고 이깁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좋으면 마케팅 기법이나 홍보 같은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건 관심 끌기 위한 수단일 뿐임을 잊지 맙시다. 잠재 고객이 관심을 보이면 우리는 고객이 진실성, 우수한 품질, 진정성을 느끼게 해야 하는데 잠재 고객이 관심을 보이잖아요. 진실성과 우수한 품질과 진정성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실제로 진실성이 있지 않으면 우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진정성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우러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하나도 힘이 들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분투하다 탈진하고 온갖 일에서 원칙을 저버리며 성공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어떻게 힘이 들지 않다라는 거. 힘이 들지 않다. 애쓰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성공이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동적입니다. 성공은 뭐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냥 내가 그냥 되게 돼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동으로 그냥 된다는 거죠. 자동으로. 근데 부족한 것 없음은 어떻게? 내가 부족한 거 있어 없어는 다 어디서부터라고요? 마음에서부터라는 거야.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마음가짐이다. 이 마음가짐만 있으면 성공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내가 어떤 자세, 마음 자세도 어때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이 행동, 이게 틀리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마음가짐이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하다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간힘 쓰면서 할 거고 내가 그냥 풍요롭고 그냥 탁월하고 그냥 내 원래 자체의 탁월함이 있다라는 걸 알면 편하게 마음 편하게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그래서 뭐 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렇고 말고라는 마음가짐이다. 그렇고 말고. 그렇고 말고. 요새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계속 끊임없이 세세하게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냥, 큰 것만 하나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것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를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사소한 것들이. 이거 하나를 정해놓으니까, 이게 또 뭔가 하나를 결정을 해놓으니까 이것도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또 뭔가 또 뭐, 저 사람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했다가도 그것도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뭔가 끊임없이 내려놓는 거를 계속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마음이 딱 있어버리면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욕망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순간순간 매 순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자꾸 그 순간 생각을 했다가 이걸 해야지 했다가 이거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 어디서 하지? 뭐 어떻게 하지? 막 그러다 보니까 생각에 푹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잠이 오고 힘들고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 안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생각 안에 푹 빠져 있을 때 지쳐버리는 거예요. 안간힘 쓸 때. 그러니까 하루를 마감할 때 저녁 때 되면 기절하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쓰고 사는 거죠. 애쓰고 그냥 힘들게 그러니까 너무 애쓸 때는 잠도 안 오고 예민하거나 아니 기절해서 자거나 막 이제 이렇게 되죠. 그게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내가 생각이 아직까지도 너무 제가 요새 저를 보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몰랐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것들을, 아, 이게 미세한 그 생각에 푹 빠져 있어서 이게, 야, 이게 빠져나오는 거랑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들이 정말 긴 시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저를 관찰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거기서 빨리 각성해야 되고, 빨리 결정해야 되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순간순간 되게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야, 이게 생각에서 벗어나서 의식이 각성되는 거. 예전에는 그냥 푹 빠져서 생각 속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 이게 내가 생각 속에 빠져 있구나. 빠져가지고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말도 못 붙이고 있잖아요. 미용실에 앉아가지고 미용실에 앉아가지고도 막 우르르 사람 들어왔는데 진짜 말 한마디 못 붙이고서 혼자 상상하다가 혼자 그러다가 혼자 나가고 나니까 혼자 아쉬워하고 혼자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아, 뭔가 이렇게 혼자서 오만 나 혼자 고통받고 앉아있고, 나 혼자 고통받는 거예요.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 고통 속에서 막 피곤하고, 막 뒷골 땡겨. 저 옛날에 뒷골 진짜 많이 땡겼거든요.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경직이 되는 거야, 이쪽에서. 막 몸에 경직이 일어나요. 뭔가 이게 잘해야 되고, 뭔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몸에 엄청 긴장하고, 거기 생각에 더 긴장을 더하면 여기 목에 있잖아요. 완전 승모근이라 그러나요? 이쪽이 막 쫙 완전 빳빳하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 생각이 많죠, 뭐, 여기. 다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럴까 저럴까 결정 못하고 막 생각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나를 좀 들여다보고 내가 생각이 많나, 이걸 빨리 결정하고 내가 내려놓고 놓아버리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라는 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면서요. 오늘도 일요일이네요. 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